그래서 부위별로 어떻게 이제 그림이 이제 되는가, 뭐 이렇게 숙인 거, 뭐 한 것도 다 이루어져 있고, 요거는 이제 밑에 내려다보는 거.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밑그림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하가영 교수가 이제 이거 네모네모 쳐놨잖아. 그 뭐겠나? 근데 이때 이 양반 그 화실에 놀러 갔는데 사진을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약간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사진에도 네모네모 치고 그대로 이렇게 옮겨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진을 갖고 이제 이렇게 한이라고 그렇게 된 건데, 먼저 여러분들 이 되게 중요한 거, 옷 주름을 하는 방법을 갖다 이걸 통해서 조금 먼저 설명해 줄게요. 그다음에 얼굴 그리는 방법 얘기해 줄 건데, 그 이런 거 같은 건 이런 게 문양을 빼놓고 주름만 봤을 때 굉장히 그 정리가 되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주름을 할 때 주름에서 중요한 부위는 뭐냐면은 관절이 이제 꺾이는 부위를 거기 우선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관절이 꺾이고 접히는 데가 어디냐? 가장 이제 그 티나는 데가 겨드랑이, 팔 여기 안에, 그 다음에 골반, 그 다음에 무릎.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제 그 관절이 접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옷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겨울옷들이라 이제 주름이 큼직큼직하게 나 있지만 이제 여름옷 같은 거, 티가 면 같은 거 착착을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얘네들 중에서 어떤 걸 갖다가 탁 여기다 쓰느냐 그거야. 그럼 일단 이제 이렇게 좀 주요 관절 부위를 먼저 해주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나무를 볼 때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잔가진이 뭐니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근데 이제 이것도 딱 세 개로 정리를 시키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주줄기, 그다음에 곁가지, 그다음에 잔가지. 딱 요거 세 개만 봐주면 아무리 복잡해도 요거 안으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요런 데서도 주줄기가 뭐냐. 그다음 주줄기가 이 정도 두께면 곁가지는 요거보다 좀 얇은 거야. 곁가지는 뭐냐. 그 잔가지는 더 얇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례를 갖다 이제 만들어서 딱 정리하면은 나무가 아무리 복잡해도 그냥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같은 원리로 얘네들도 주선이 뭐냐, 그다음 보조선이 뭐냐, 그다음에 그냥 버리는 그냥 이렇게 이런 겹가지처럼 장가지처럼 버리는 선이 뭐냐, 요것만 이제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름에서 주선을 갖다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이 그림 같은 경우를 딱 보면은 그냥 이 한눈에도 이게 그 그림을 그 선에 강약이 딱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게 친 이런 데 부위, 이런 데가 아까 얘기했던 관절 부위, 꺾어주는 부위 이런 데는 굉장히 강하게 그 선을 썼어요. 그리고 뒤에 빠져나가는 부위 이런 데는 그 선을 다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러면 이 중요한 부위로 뭐지 주선이 되고 여기가 보조선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선들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런 그 자질구레한 선도 있어요. 이런 건 격까지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건 그냥 그림에 그냥 맛을 주기 위해서 살짝 주는 거고, 없어도 되는 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부를 갖다 이제 딱 정해주는 건데, 그 마치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영화로 치면은 주인공, 조연, 그다음 엑스트라, 딱 이 세 가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감독의 입장에서 주인공을 배정을 하고 조연을 주고 엑스트라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이 관계가 깨지면 영화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연이 가끔마다 그냥 주인공을 능가하는 영화가 있어. 망자야. 또 더 망작은 이 엑스트라가 막 튀는 애들 있어. 그냥 빨리 죽어야 되는데 막 시간 끌고 안 죽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망작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감독 입장에서 역할들을 선 역할들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선을 이렇게 보면은 이 주선 같은 거는 요철로 얘기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부위가 보통 이제 주선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들어가잖아, 그런데 깊숙하게 이런 데가 이제 그리고 이건 다시 또 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조선 같은 경우는 튀어나온 데가 돼. 튀어나온 데를 그러면 이제 음양을 할 때 양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음이 되고 여긴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설명이 되냐면은 주선은 굉장히 느리게 씁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양에 관한 요소는 좀 빠르게 움직여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도 변화가 생기죠. 그러니까 느리고 빠른 거에 따라서 선의 속도 변화가 생기고, 거기에서 속도 변화가 생긴다는 건 뭐냐면은 리듬감.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저번에 우리식으로 하면 절주라고 해요. 절주. 그 마디하고 연주할 때 주자. 그러니까 이런 그 리듬감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필이나 이런 데 초상화에서는 사실 그 비단에다 선을 느리게 긋고 빨리 긋고 잘 티는 안 나요. 안 나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걸 수묵화를 할 때 티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갖다 수묵화를 볼 때, 사람을 갖다 이렇게 볼 때 이런 데는 어깨에서 오는 선은 가볍다고 그랬죠. 튀어나오는 데는 빨리 간다.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천천히 하는 거예요. 붓 자체를 느리게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여기 다시 이쪽으로 가서 또 빠르게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동양화 그 상식 그 뭐 얘기할 때 이거 뭐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 튀어나온 데를 강하게 한다고? 아니, 상식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튀어나온 데를 가볍게 해줘야 그림이 좀
보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산수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야. 산을 그릴 때도 이렇게 튀어나온 데는 가볍게 가요. 그 다음에 이거 들어간 데는 굉장히 무겁게 팍 쳐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도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 튀어나오는 거. 여기가 제일 밝고, 그 다음 어둡고, 더 어둡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은 원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튀어나온 날 강한 날, 그래서 여길 어깨를 갖다 굉장히 강하게 치고 이런 데 가볍게 그리면 이제 저기가 깨져버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손에 이제 그 속도 변화, 이런 걸 갖고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양화를 뭐 선회화하고 뭐 조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할 때, 이런 그 속도, 이걸 갖다 중요하게 봐야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린 거 그냥 아웃라인, 외곽선. 그냥 아무 느낌이 없는 똑같은 거. 그럼 외곽선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음은 뭐 이거는 이제 내 농담입니다. 여자예요, 여자. 음이 여자, 양이 남자.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주인공은 여자라는 얘기죠. 인생도 그래요. 남자들이 다 이렇게 뭐 세상 일을 걸고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뒤에서 여자들이 조정하는 거야, 그 남자들. 그래서 진정한 주인공이죠, 여자가. 하여튼간에 이런 이제 그 속도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또 실제로 남자들도 그래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이제 보통 좀 진중하게 좀 앉아 있고 남자들은 막 되게 돌아다니잖아, 막. 그래서 옛날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쉬는 시간에 가만히 있질 않아. 그냥 뛰어다니고 뭐 하고 뭐 똑같아, 인생. 하여튼 여기서 이제 강약 조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 사람이 강약 조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자세히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데 그 양 부분 튀어나온 데를 약하게 풀어주지만 이런 데는 이렇게 강하게 했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 바지에서도, 치마에서도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제일 강하게 손을 친 데가 어디 한눈에 보이죠. 이런 거. 이걸 굉장히 강하게 이 사람이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요소는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거의 그냥 뒤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 선이 왜 강조가 되냐? 당연히 요 선 하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앉아있는 무릎 모양 형태가 이 선 하나로 딱 모든 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나무에서 주선을 얘기했듯이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선이 무너져 버리면 이 형태도 다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잡고 나머지는 그 격가지나 그런 것처럼 쑥쑥 뻗어서 그냥 이렇게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허리 밑으로 이제 요 선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그 엉덩이 라인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의 전체적인 형태. 이걸 이 상태가 이거 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구나라는 게 이 손 두 개로 다 보여준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요 라인. 요 라인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요 다리에서 이렇게 오는 그 다리 느낌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이 선들이 굉장히 막 잘잘잘 많았을 거예요. 많았는데 중요한 선 몇 개만 이렇게 탁탁탁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선 몇 개 뽑아내는 이런 방법이 되게 중요한 거.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같은 거 꺾이고 안에 들어가고 뭐하고 이런 것들도 이것들 일정한 다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같은 거는 조금 외워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서도 이 주름의 패턴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자, 봐봐.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갔다가 팔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형상이랍니다. 그럼 팔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형상인데 요걸 갖다가 앞으로 나오는 느낌은 어떻게 되냐? 원통이라 같은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주름 자체가 전부 이렇게 돌아가요. 이런 방향. 그래서 여기는 다시 이렇게 펴지고, 그리고 이제 팔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팔꿈치고 여기 손목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주름 자체도 이 팔에 이걸 갖다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됐죠. 이 사람의 팔이 어떻게 가고 있구나. 이걸 갖다가 머릿속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겉에 그 주름들이 이렇게 그려지더라도 이 팔의 형태가 이렇게 움직이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초보자들이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팔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 팔이 이렇게 돼 있는데 주름을 갖다 요거랑 관계없이 그리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주름을 갖다 이렇게 팔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주름을 그렸다. 그러면 이제 이건 팔이 없는 덜렁덜렁한 가짜 팔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름 하는 요령 중 하나는 뭐냐면 덩어리 앞뒤 관계를 갖다 딱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덩어리, 뒤에 덩어리, 앞에 덩어리, 뒤에, 앞에, 뒤에 이런 순서를 정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순서가 정해진 게 뭐냐면 간단히 이렇게 앞에, 뒤에, 또 뒤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게 정해지지 않으면 앞에, 뒤에, 또 뒤에, 또 뒤에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그 앞뒤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정해주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하가영 선생이 이 그림을 하나 조금
좀 재밌는 거는 아쉽고도 재밌는 거 그래요. 이런 게 주름 파악이나 이런 것도 형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완벽한데 이 옷이 조금 촌스러워. 이런 옷의 운동화가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이 당시에는 뭐 할 수 없지. 간 거니까. 그리고 이런 거 뒤에서 간단히 이렇게 설명하면 이런 것도 그 여러분들이 소묘를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소묘들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뭐 그냥 그 고등학교에서 소묘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막 색깔 열심히 깔고 톤 조절하고 뭐하고 막 되게 열심히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그다지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런 그 구조를 강조하게 된다. 그러면 이 선 라인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는 이런 그 터치들 있잖아. 명암 집어넣고 이런 거 같은 거 굉장히 간단하게 써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막 칠한 게 아니라 터치 몇 개로 그냥 툭툭툭툭 건드려가지고 이런 데 같은 경우 터치 몇 개로 그냥 요 사람의 근육이나 이런 것들 다 표현해 버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면을 접근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거 그리면 이거 크로키 개념인데 요거 그릴 때 보통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적당해요. 그러니까 15분에서 20분 정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 그림을 딱 그려낸다 그러면은 그 정도는 크로키는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10초, 20초 막 굉장히 빨리 그리는 거 이런 크로키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빨리 그리는 크로키는 사실은 그건 뭐냐면은 원리가 대상을 보고 그냥 그걸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잔향을 갖다 머릿속에 놓고 그냥 그리는 거야. 모델이 움직이고 있다. 그냥 그걸 갖다 머릿속에 있는 걸 잔향으로 재빨리 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크로키 또 한 종류인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이제 그 좀 약간 조금 그 충실한 크로키는 한 15분에 2분 사이에 표현해 줄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표현하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잔향으로서 이제 크로키 하는 방법이 이 동양 회화에서 굉장히 오히려 저기 또 발달을 많이 한 것 같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김몽도 그림 풍속화 이런 거 같은 거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지금처럼 우리가 연필이 있어요, 뭐 사진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가서 머릿 속에 딱 들어있는 요걸 갖다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그림을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옛날 사람들이 굉장히 잘 그렸던 거예요. 신용복 그림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 장면들 어떻게 그렸겠어? 사진기도 있는데 다 이게 머릿속에 그렸던 거예요. 하여튼간에 여러분들이 크로키나 그 소묘 연습할 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좀 밀도가 있는 거,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막 칠할 필요 없이 최소한의 연필로 최대 효과를 주는 이런 크로키를 해주는 게 좋고 이런 것도 그런 거죠. 크로키 개념인데 한 20분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밑그림이겠죠. 밑그림인데 요것도 그 옷 주름이 굉장히 붉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특히 옷이 잔주름이 굉장히 많은 그 주름인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나무의 그런 잔가지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이런 데 주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럼 나중에 선으로 글 때도 선 자체도 굉장히 가볍게 버리듯이 툭 던져버리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선들은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천천히 긋면서 이렇게 흐름을 타주는 거예요. 천천히 갔다가 놓다가 가졌다가 이렇게 마치 호흡을 하듯이 해서 내쉬고 들어마시고 내쉬고 들어마시고 막 이렇게 호흡을 하듯이 이제 선을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선의 그 흐름을 굉장히 잘한 작가가 이제 이 사람이에요. 그런 이제 흐름이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주름 패턴 이것도 조금 연습해 볼 만합니다. 이런 것도 조금 외워주고 이거 좀 빨리 간 거고 이것도 이제 주름 패턴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름 패턴이 되게 좋다는데 지금 이제 주름에서 이제 또 하나 아까 요 설명을 했잖아.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또 걔는 뭐냐면 소밀이에요. 소밀. 이 소밀이라는 게 뭐냐면 소가 성글성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얘기는 안 쓰지. 우리 사이가 소원해졌어. 그런 표현 안 하죠. 멀어졌다는 얘기야. 미는 거야. 가깝다는 거야. 그러니까 확 모이고 멀어지고 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는 큰 선으로 인해서 이건 주선이 되겠죠. 큰 선으로 굉장히 소한 느낌, 성글성글한 느낌, 여기는 빡빡한 느낌. 그래서 요거 같은 주름 하나하나도 이게 팔이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따라서 주름 이제 형태가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름 패턴도 되게 많이 나와. 이것도 하나 그냥 외워놓으면 좋아.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가고 여기서 이렇게 흘러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름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외워놓으면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정각하는 시간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그 전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조형 원리가 소밀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자로 뭐 내 이름을 쓴다 그러면 막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서체로 이제 이자인데 이게 딱 이게 거예요. 여기 같은 게 지금 굉장히 그 밀접하잖아요.
빡빡하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소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데는 완전히 넓히고 밀접한 데 가지고 확 밀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됐다. 그럼 이쪽은 또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쪽은 굉장히 또 넓게 가. 그리고 여기는 가면 또 이렇게 저거 하니까 잊어버렸네. 이쪽은 다시 또 빡빡하게 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넓었다, 줄었다, 넓었다, 늘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한자로 했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한글로도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딱 쳐가지고 획이요, 획, 저거 가로 획, 세로 획.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는 빡빡하게 가고 이런 데는 뭐 처참하게 가고 그래서 넓은데 좁은데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용해 주는 게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조형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굉장히 손녀가 굉장히 좋습니다. 선처리한 게.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설명한 거 봤을 때 이제 한눈에 딱 보이죠. 어디를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어디를 풀어줬다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선에서 제일 중요하게 그 잡은 선들은 이거예요. 이거 같은 거 굉장히 막 심혈을 기울여서 그려가요. 심혈을 기울여서 가다가 어깨에서 이제 와서 꼭 풀어주고 여기서 속도변 하나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데 같은 데도 굉장히 펴주고. 그러니까 이런 데 같은 데 지금 아까 손을 감은 거에서 큰 덩어리에다 작은 덩어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제 또 생각해야 될 게 그 동양에서 보통은 아까 산 얘기해줬잖아요. 산이 이렇게 있을 때 뒤에 있는 데를 눌러준다 그러잖아. 진하고 여기는 더 진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 앞에 있는 걸 가장 이렇게 끄잡아내는데 여기도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선이 여기는 앞에 있고 여기 뒤에 있지만은 앞에 있는 요 선은 가볍게 하고 여기 있는 선은 오히려 강하게 탁 눌러주는 거예요. 탁 눌러. 그래서 여기 있는 선들을 갖다가 앞에 꺼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나중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묵화를 할 때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면은 그림이 그냥 선들이 한 방에 딱 정리가 돼요. 그래서 어디 강조가 되고 어디 풀어주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또 치마에서도 굉장히 선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잘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여러분들이 이 선 몇 개로 이 사람이 앉은 자세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무릎으로 이렇게 오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기서 또 무릎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 안에 선들이 그 주름들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많이 가고 자글자글 가고 여기는 소, 밀. 그다음에 여기 자체도 여기서도 이제 그 허리에서 엉덩이에서 이게 오늘 여기 풀어졌지만 여기서 뭐 무릎을 또 다시 살려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큰 선으로 또 이렇게 큰 면적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런 선들이 또 역할은 뭐냐면은 이 선획을 하나하나로 선획 하나하나로 이 공간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 분할을 하는 이런 것들이 선이 어떻게 가고 어떻게 가냐 이런 것들이 다 공간 분할에서 여러분들이 그 잘 아는 이 몬드리안 그림 이런 것들도 사실 다 공간 분할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나무 얘기 줬죠. 나무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복잡하는데 나는 이게 복잡하니 나무를 주선, 보조선, 간가지 이렇게 딱 정리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수직과 수평으로 딱 정리해버려요. 그래서 나무에서 수직과 수평 해보니까 이것만 남더라.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요거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선 연습, 특히 이런 주름 연습할 때 아주 유용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여기서 어디를 강조하고 어디를 풀어주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런 것들은 주름 패턴들은 하여튼 간에 좀 외우다시피 하십시오. 뭐 이런 거 이제 빨리 그린 것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방금 얘기한 거죠. 그 이런 데 앞에 있는 옷이지만 가볍게 처리하고 뒤에 있는 주름 굉장히 강조 탁탁 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옷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거 같다 그러면 이제 수묵화로 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이 여기 가볍게 이렇게 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선을 꽉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는 이제 천천히 가는 선이고 요건 빠르게 가는 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선도 이런 걸 조절해 주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다 같은 편이요. 또 있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옷주름에 관한 이제 문제인데 여기 앞에 이걸 조금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이거 조금 간단하게 그리고 또 정리시킨 건데 여러분 이제 듣다 보면 왜 옛날에 그 밥 아저씨라고 했죠. 입에 있어서 참 쉬워요 뭐 하는 사람 꼭 그런 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글 그릴 때 이 정면부터 나오면 정면이 사실은 또 은근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려놓은 거 그림 뭐 몇 장 이렇게 봤는데 이 정면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좌우가 대칭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들이 갖고 생긴다. 그래서 정면은 반드시 좌우가 대칭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정면을 그릴 때 좌우 대칭은 어떻게 그리냐.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정리가 된 건데 그냥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계란형 얼굴 계란을 이렇게 맹그러 줘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절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계란으로 정해준 데서 한 중간 정도를 잡으면 여기가 눈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야.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중간이 코, 여기서 중간이 입.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그 비례를 나누는데 사람의 이 비례는 이제 코로 인해서 많이 인상이 많이 좌우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코가 넓어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이가 많은 사람처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목구비가 이렇게 모아지고. 그러니까 이거 좀 어린 동안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을 딱 파악했을 때 이목구비가 이렇게 좀 모아져 있는 사람들 보통 동안처럼 보이는 거. 그다음에 여기가 인중부터 시작해서 긴길수록 나이가 말상이라고 하죠. 나이가 좀 많아지는 거. 그러니까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가장 평균치고 그냥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정면에 있을 때 눈 같은 경우는 3등분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이렇게 3등분. 한 개, 두 개, 세 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눈꼬리에서 코가 이제 거의 비슷하게 있어요.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입도 여기서 거의 비슷하게 있다고 생각해 주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인중.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사람 눈을 그릴 때 그냥 보통 일반적인 그냥 반달처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잖아.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은 이게 사람이 이거 꺾이는 각도가 있어요. 그 꺾이는 각도는 왜 그러냐? 이 눈동자 때문에. 그 눈동자가 사람 이제 눈 안구에서 약간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런 그 각이 생겨요. 그래서 요 각에 인해서 여기서 살짝 꺾이는 이런 느낌이에요. 살짝 꺾이는 느낌. 그리고 여기도 말로 올라가면 살짝 꺾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꺾이는 요 지점이 바로 이제 눈동자가 이렇게 생기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걸 갖다 너무 강조하면은 좀 거시기하니까 이걸 갖다 살짝 부드럽게 돌려주면 돼요. 살짝. 그래서 이제 이게 여자 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지만 이제 그 만화에서 남자 눈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남자 눈 같아요. 이런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도 여기를 이렇게 3등을 했으면은 여기서 요 꺾어진 지점을 갖다 이제 살짝 잡아주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굴려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대로 굴려주면 되는데 여기서 굴려줄 때 요거 차이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 돼요. 사람마다 인상이 좀 다른데 뭐냐면은 요걸 갖다 그대로 해서 쭉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 요게 살짝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더 내려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여기는 이만큼 내려가는 만큼 여기는 또 이렇게 내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래서 여기 쌍꺼풀 있는 사람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눈에 그냥 그 인상이 좀 다르니까 이건 사람마다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두 개를 같이 그려주는 게 좋아요. 같이. 이쪽으로 가고 얘도 여기서 꺾어져서 올라오고 얘도 꺾어져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꺾어지는 지점 포인트에 눈동자를 그려주고. 그러니까 이 눈동자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못 그려놓으면은 이게 안쪽으로 보이면은 이제 사시가 되는 거죠. 너무 또 멀어지면은 또 이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그리다가 가끔 이런 실수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눈동자 이렇게 할 때 위치를 여기는 이쪽에다 그리고 여기는 이쪽에다 그리고 이상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사시라고 그러나. 하여튼간 이 눈동자와 이 위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그린 다음에 그냥 나머지 이제 여기 뭐 쌍꺼풀이 있으면은 이런 거 나머지 그때 그려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이 상태에서 눈동자 정확하게 그래 동공위치 정확하게 그려주고 뭐 쌍꺼풀 있으면 그려주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여기서 눈썹이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가고 여기는 이제 여기 두툼하게 아니 두께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살 그 다음에 아래 이거 그 다음에 요거만 이제 표시해주면 됩니다. 하여튼간에 이렇게 해서 눈동자를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눈썹이 또 중요해요. 눈썹을 보면은 그 사람마다 눈썹의 그 모양이나 이런 거는 살짝 다른데 가장 일반적인 눈썹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고 여기서 싹 또 흘러내려서 이렇게 합쳐져요.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제일 일반적인 눈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기가 진한 사람이 있고 여기가 진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또 사람마다 관찰을 하면 되고 그래서 눈이 이제 그려지면은 이제 그 눈썹 위치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쉽게 눈썹 위치를 그려줘. 이렇게 그렸다 치고 나머지는 이제 그 눈 이제 여기 이런 것들이 잘 된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눈 안구에 따라서 색감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 캐치를 잘 해줘. 그러니까 여기서 눈 안구 때문에 이런 명암 같은 거 어떤 게 이 코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이제 뼈가 위치가 이렇게 잡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살살살살 그 그림을 그려주고 그다음 이 정도 이렇게 됐으면 이제 코 같은 것도 이제 사실 코가 사람의 이제 길이 이게 비례는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 코의 형태는 이제 사람의 그 인상에 그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이거 그냥 적당히 보기 좋게 그리게 주고 그다음 에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인중이란 말. 정확하게 인중이 가운데로 와야죠. 인중이 와주는 다음에 그다음 입술은 이런 구조로 생겼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구조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은 그대로 붕 굴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밑에 잡아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얼굴 이목구비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고, 머리카락은 아직 안 그렸잖아요. 나중에 해줘.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정도를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좌우 대칭 상태에서 주의하게 봐줄 게 뭐냐면은, 얼굴 이렇게 정면에 봤을 때 가장 이제 튀어나오는 그 뼈 부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어디냐면은, 여기 이제 광대뼈. 그래, 광대뼈를 딱 잡았으면 여기도 똑같이 잡아줘요. 그 다음에 하악골. 그 다음에 턱.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거만 여러분들이 위치만 정확하게 잡아주면은, 그 나머지 얘네들 그냥 연결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그 앞에 정면 얼굴이 비교적 정확하게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목의 위치 이렇게 잡으면 되고, 그래서 이런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 처음부터 그리는 거보다 이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머리카락을 이제 보면은 각각 이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마가 좁은 사람이야. 여기서부터 나는 사람이 있어. 이마가 엄청 넓은 사람이야. 그냥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머리카락 위치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머리카락 이런 거는 이걸 이제 나중에 하늘하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으로 이렇게 딴단 말이에요, 목으로. 근데 그 스케치 할 때는 덩어리로 가지면 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앞에 이게 이만큼 큰 덩어리, 이 덩어리. 일단 덩어리로 먼저 이렇게 파악을 해줘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덩어리.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머리카락도 당연히 그보다 조금 올라와야겠죠. 이렇게. 이것도 덩어리. 이렇게. 일단 큰 덩어리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좀 구분을 시켜주고, 그래서 덩어리. 먼저 이게 덩어리를 다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그렇게 되면 머리카락이 쉽게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됐지만, 만약에 이렇게 긴 머리들, 이것도 마찬가지. 머리가 아무리 길어도 다 덩어리로 잡아주는 덩어리. 큰 덩어리, 여기 속에 들어가는 덩어리, 방울 덩어리,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머리카락을 정리하면 되고, 귀는 이제 정면에서 잘 안 보이니까, 여기서 설명해야겠다. 다음 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게, 이것도 같은 이제 정면이니까, 같이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싹 가면서 이제 그 눈의 형태가 조금씩 이제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면에서는 눈을 갖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 그럼 이걸 갖다가 이것처럼 약간 반측면으로 가, 이렇게. 약간 이쪽으로. 그럼 뭐냐면 이렇게 이만큼 이동한 것만큼 요게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럼 얘가 살짝 이동을 한 이만큼. 조금 더 급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얘가 이만큼 이동하는 것만큼 얘도 이만큼 이동을 해. 그럼 여기는 이동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되는 느낌이? 그냥 여기 쭉 펴져요, 이렇게 느낌이. 그러니까 여기는 각도가, 경사하게 심해지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까랑 똑같아.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잡고, 아래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쪽에서 보니까 이쪽에 면이 더 많이 보이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눈동자도 여기는 티는 안 나지만은 옆으로 갈수록 아까 정면에서 동그랬던 게 사실 살짝 조금 더 타원으로 변해줍니다. 그런데 요거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는 얘 보면서 그대로 따라해주면 돼요. 부조리게 따라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코는 아까 정면에서 이렇게 됐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볼이 여기는 조금 보이겠죠. 조금 보이고, 여기는 조금 더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입술. 여기 비슷하지만 여기는 아까는 이제 면적이 여기가 조금 더 넓어지겠죠. 이렇게. 여기는 좁아지고. 이쪽으로 보니까. 이런 차이야. 그럼 여기도 딱 이렇게 해놓고 그대로 둥글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약간 이쪽에서 보는 그 얼굴 형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여기 이쪽으로 보면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또 튀어나온 부위들. 여기서 튀어나온 부위들은 뭐냐면 여기 이제 뭐 뼈라고 했지? 여기랑 광대뼈. 여기는 하악골이 잘 안 보이죠. 이렇게 가다가 턱에 이제 두드러져요. 그래서 요 라인, 요 위치를 심도 있게 그냥 잘 관찰해서 잡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귀가 이제 또 하나 중요한데, 사실 그 귀도 코보다도 더 그 영향을 안 줘요, 사람 같은. 그래서 귀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버리면 돼요, 형태를. 그래서 옛날 사람이 그랬던 방식인데,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가고 여기 Y자 오고 그래서 알려 들어가고 얘가 이렇게 해서 얘랑 연결돼. 그 다음에 뭐라? 잊어버렸네. 항상 안 그랬더니. 그래서 이렇게 가면 돼요. 보통 다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그럼 왼쪽 같은 경우도 하나, 둘, 셋 하고 약간 이거 과장해서 그린 거예요. 바깥쪽으로 흘러가고 안쪽에 Y자 이렇게 얘는 들어가고 요거랑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 근데 약간 측면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정면으로 가면 이제 요게 들 보이는 거죠. 이제
이렇게 가서 여러분이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치가 요렇게 오겠죠. 안 보이고 뭐 약간 살짝 이렇게 되겠죠. 이제 정면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조정해 주면 돼요. 비교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 얼굴이 이거였나 그다음에 뭐 이거랑 뭐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냥 여기서 또 한 번 이제 더 이동을 하는 거야. 이동을. 그래서 아까 이제 눈의 위치가 조금 이동했을 때는 이게 조금만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더 이동했어요. 이만큼 더 이동. 그러면은 이 각도가 더 가파라지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가파라지고 나머지 똑같아요. 눈 동작은 더 타원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넘어가 버린 거야. 그냥 안 보이게. 그래서 이렇게 넘겨서 이쪽 눈썹 보이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내주면 된다. 그리고 코 같은 거는 이제 정면에서 보다도 이제 이 뼈 위치가 이제 슬쩍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뼈 위치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 여러분들 해골 보면은 뼈가 여기밖에 없어. 나머지 요거는 그냥 물렁물렁한 것이라. 그래서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런 게 스케치의 잘한 묘미예요. 딱 뼈에서 잡아주고 여기서 살짝 이렇게 일으켜준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왜 이제 이 스케치 묘미가 또 이렇게 있냐면은 이걸 여러분들이 붓으로 그 선을 그을 때 붓도 똑같이 이렇게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붓을 갖다 예를 들어 이런 걸 갖다 목선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쓱 그리는 게 아니라 붓을 갖다 이렇게 살 때 여기서 한 번 탁 세워주는 거야. 세워주고 붓을 세워서 다시 붓선을 정리해서 이렇게 가는. 그러면 이제 그냥 쭉 내려간 것보다 이런 그 구조 밀도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붓을 한번 딱 멈춤을 해가지고 더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사람인가 반대야. 그래서 이 사람은 코뼈가 이렇게 낮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아니지. 사람들이 여기다 뭐 이렇게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코를 이렇게 높이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반대로 여기가 높아요. 높은 사람은 반대로 좀 깎아주는 거지. 코를 갖다 좀 미끌하게 해주고.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이제 이곡 스케치에서도 이런 아주 미묘한 변화도 이렇게 딱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케치의 맛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이제 이해가 되죠. 이제 더 가고 여기는 이제 더 들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측면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랑 여기 거리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귀를 바로 이렇게 스케치하려면 잘 몰라요. 그 시간이 안 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오면 어디를 많이 먼저 딱 잡아 하악골을 잡아주면 돼요. 하악골 위치가 어디냐? 하악골 위치에다가 뒤에다가 귀를 그려주면 돼요. 그럼 이제 얼굴 이제 비례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건 좀 그림이 약간 어려워요. 스케치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좀 구조가 약간 이상한데 이건 조금 더 제대로 나왔죠. 그러니까 아까 그 설명한 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봐봐요. 그 이마를 딱 봤을 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나에서 그 소묘의 센스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마를 갖다가 그냥 쓱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쓱 그리다가 툭 잡고 뭔가 이 눈두덩이에서 살짝 올라오고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장을 한 건데 아주 살짝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해줄 때 이런 느낌하고 그냥 쓱 내릴 때하고 많이 다르다는 얘기 한마디.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코 여기는 눈 여기 가운데 기점으로 이렇게 밀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거 같은 건데 이런 명암들을 주의 깊게 잘 보면 돼요. 이런 명암들 이런 거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선형 그러니까 붓으로 채색할 때 이런 명암 패턴 이런 것들이 그대로 채색으로 이렇게 선형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이마가 너무 들어가네.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느낌이 이렇게 쭉 이렇게 둥그런 느낌이 들어줘야 됩니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둥그런 느낌에서 여기서 인중 위치 잡아주고 입술 위치. 그러니까 입술은 또 여기서 생각보다 짧아요 얘가. 근데 여러분들 가끔 실수하는 사람들 입술을 너무 길게 그려서 약간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요 틀 안에서 한 거예요. 틀 안에서. 근데 틀 안에서 턱만 살짝 이렇게 둥글려줍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하악골 위치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 정해진 상태니까 그렇게 그려주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반측면까지 다 올라갔어.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또 요거 완전 측면인데 또 여러분들이 의외로 완전 측면을 이렇게 잘 못 그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되게 어려워요. 완측면을 되게 어려워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요 범위 안에서 하면 돼요. 하는데 이마 가고 근데 여기 눈이 여기서 이걸 생각해줘. 약간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 삼각형이 이루어진다는 것 같아요. 옆에서는. 그래서 눈두덩이
눈꺼풀, 그다음에 안구, 요거. 그다음에 여기서 그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코는 여기는 요 기점에서 꺾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코가 여기에서 이렇게 일어나 주는 거야. 일어나주고 코뼈 위치 잡아주고, 그다음에 요 범위 내에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악골 위치 잡아주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거만 여러분들이 요 형태만 잘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 실수하는 게 뭐냐면 눈을 이렇게 해서 눈을 갖다 이렇게 해주는데 가끔마다 그냥 이걸 똑같이 그리는 사람이 있어. 눈동자랑 이렇게 같이 나오게. 그럼 징그러 무섭지. 좀 말이 안 되는 형태가 되니까. 요거만 이제 조금 신경 딱 써주면 돼. 그다음에는 어려울 게 없어.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귀가 이렇게 되고 여기 사람 해골이 생각보다 되게 커요. 여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본다. 그다음에 여기 목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커. 여기가 다 넉넉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측면까지 다 그리는 방법은 다 됐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 연습을 좀 많이 좀 해줘야 돼. 아까 얘기한 이런 것들 머리카락도 일단은 큰 거부터 잡아. 이렇게 큰 거부터. 큰 덩어리. 그 다음에 이렇게 가주면 되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거는 뭐 그냥 다시 뻔한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숙여졌을 때, 약간 숙였다. 그러면 이제 이목구비 위치가 대폭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커지는 거고. 그 차이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지금 이 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제 그 인체를 그릴 때, 손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손가락 같은 경우는 손 그리는 법도 이거죠. 기억이 나겠다. 이 뼈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 뼈가 이런 식으로 안에 뼈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뼈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도드라지는 거예요. 그 도드라지는 이 부위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도 이 뼈 때문에 여기가 같이 이렇게 도드라져요. 이렇게 두 개가 여기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간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실제로 볼 때는 여기가 이렇게 도드라지면서 주름이 막 생기잖아요. 여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 그릴 때 과한 그 표현력에 의해서 여기를 주름 굉장히 열심히 그려. 근데 뭐 그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이것처럼 색감으로만 몇 거 툭툭 색감으로만 이렇게 나와도 얘기는 이미 다 끝나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뼈 구조 꺾이는 거 이런 것만 보면 돼. 그래서 손 같은 경우도 되게 쉽게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되게 쉽게 그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손 구조를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냥 이렇게 팔하고 손 사이에 약간 사이에 그 손목이 있어요. 손목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손등이 있고 그 다음에 손가락이 이렇게 있어. 그냥 손하고 손가락을 봤을 때 이것도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야. 손 이렇게 했을 때 이 가운데가 여기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가 가운데고 그다음 여기서 또 가운데가 여기 마디 꺾이는데 여기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또 하나는 요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요거는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일단 요거하고 요거만 신경을 쓰라는 얘기. 그 다음에 여기서 얘 뼈하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걸 잘라주는 거야. 4개를. 하나, 둘, 셋, 넷. 그럼 손가락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엄지손가락 여기다 닿으면 이쪽 손 되는 거고 이쪽 따르면 이렇게 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 모양 그 변화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2개는 꺾고 2개는 뭐 벌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대로 잘라진 상태에서 그대로 그거만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아까 신경 쓰지 말라 했잖아요. 그냥 일단은 이렇게 그려놓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제 이렇게 잘 모양도 안 나오기 힘들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 안 되는. 이런 식으로 만약 이걸 갖다 이제 접겠다. 그냥 이거만 그대로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쉽게 이렇게 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바닥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저거는 똑같아요. 그럼 손바닥이라고 이제 일단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아까 요거랑 요거만 신경 쓰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손바닥에서 요거하고 꺾이는데 요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엄지손가락은 나중에 신경 써요. 나중에. 그러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네들만 나눠주면 된다. 그러면 일단 이 기본적인 틀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 그리고 2개 그리고 손톱 그리고 하면 돼요. 이거만 생각하면 아주 쉽게 접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반이상 하는 때는 손을 그릴 일은 별로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하고 3학년하고 전신 그리고 이럴 때는 아까 얘기했던 주름하고 손 문제 이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좀 끊임없이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그 인체가 지금 현대 회화에서 인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동양화하던 옛날에는 80%가 다 자연물이었어요. 산이나 산소라는 자연물, 그다음 화조물 이런 것들. 그 인체는 굉장히 적게 그렸다고. 그 초상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몇 점 이렇게 이루고 나머지는 다 자연이 대단해요 동양화. 근데 지금 이제 서양화는 반대예요. 거의 다가 인체예요. 80% 인체. 그 서양화에서 자연물을 그리기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돼요. 2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야외 스케치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많이 예를 들어서 화판 들고 뭐 들고 마다서 그리잖아요. 그거 100년도 안 됐어요. 100년, 200년.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최다들 다 안에서만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림들을. 그러니까 밖에서 그린다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획기적이고 신기하던 그걸 제일 좀 한 사람들이 이제 인상파악한 거죠.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밖에 나가가지고 그림을 갖다 이제 이질기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그 풍경 그림은 얼마 안 돼. 그리고 그 서양에는 근본적으로 유화를 딱 발명된 유화가 발명된 것도 얼마 안 돼. 1500년대예요. 16세기. 그때 유화가 처음 발명됐는데 그때 유화를 하는 저거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피부색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게 가장 큰 저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유화가 딱 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유화나 여러분들이 쓰는 그 석체 있잖아요. 이런 거나 사실 안료 성분은 아니 안료 다 똑같아요. 근데 다 똑같은데 유화는 기름으로 얘네들을 접착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화 같은 거 기름이 이렇게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안료 위에 기름이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 번쩍번쩍거리는 거예요. 근데 동양은 이걸 갖다가 악유로 한다고. 악유를 하면 악유는 다 밑으로 빠져요. 빠지고 얘네들만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랑 그 유화랑 그 안료는 같은데 보기가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런 번쩍번쩍한 이런 느낌이 이제 그 주 느낌이지만은 동양화에서 쓴 한국에서는 이 안료들은 이 뒤에 남아있지만 그 석체가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다이아몬드 막 그처럼 이렇게 다이아몬드 구조가 이런 거예요. 그럼 이게 막 반사를 엄청나게 많이 시켜. 남반사. 여기 반사시키고 여기 반사시키고. 그러니까 석체 구조가 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석체를 여러분들이 그리고 딱 쓰는 순간 채도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고. 하여튼 이제 서양에서 유화를 쓰고 밖에 나가서 그리고 한 거는 또 걔네들은 얼마 안 되고 동양화에서는 밖에 나가서 그린다는 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이 머릿속에 저장해서 그 그림들을 딱 그리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그 밖에 나가서 그리는 방식 서양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그 앉은 그 뭐야 포획이라고 해서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이 틀을 갖다 딱 만들어가지고 딱 만들어. 그래서 그걸 갖다 그대로 확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오는 거야 서양 사람들. 근데 이제 동양 사람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저 나무를 내가 그리고 싶다. 그럼 내가 저 나무에 가요. 가가지고 나무가 우리가 섰을 때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지만은 아까 그냥 내가 직접 가가지고 나무 뒷면을 본다. 그냥 이 모양이 아니야. 그렇잖아. 보기에 따라 나무 형태가 달라진다. 그래서 동양 사람도 어떡하냐. 이거 나무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여기 한 바퀴 쭉 돌아보면서 나무 다 관찰하는 거야. 그걸 갖다 이제 머릿속에 딱 저장해서 집에 와서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산수화를 또 그렇게 그리는 거야. 산수를. 그러니까 이제 저기 산이다. 있는데 저 산 어떻게 그려? 서양에서 저 산을 갖다 여기서 그리지만 동양 사람은 가능하죠. 그래서 다 돌아다녀. 이쪽으로 돌아다녀서 집에 와가지고 마치 그 전개도 그려내듯이 자기가 이제 저장해놓은 걸 슬슬슬슬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화에서 이제 특징 이게 뭐냐면은 한 장면에 모든 걸 다 그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 작가의 상상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서부터 학교에 오는 이 광경을 그린다. 동양화는 아주 쉽게 가능한 거야. 지금까지 학교 오는 광경을 머릿속에 집어넣다가 여러분들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집에 여기 있고 버스를 타고 가고 뒤에 무슨 뭐 빌딩이 있고 저쪽 가니까 또 산이 있고 와서 여기 오니까 학교더라. 이게 한 장면에 다 그려지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한라산을 그려. 그리고 여기에 뭐 금강산을 그려. 여기 백두산을 그려. 이게 또 하나하나 다 가려.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냐? 전부 이 작가의 무한한 상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대 미술을 할 때 현대 미술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저번에 평면성 얘기했지만은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작가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이 했던 이런 무한한 상상력을 여러분들이 접목해가지고 여러분들 회화에 딱 적용시키면은 그게 이제 또 새로운 현대 미술의 이제 길을 여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초 소양이 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내 마음 같아서는 이거 진짜로 이거 한 장에 그냥 100장씩 그렸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시간들이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이에요. 매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최대한 내가 좀 다음 학기 2학년 올라가서도 좀 그림을 좀 잘 그려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기초를 여러분들이 좀 아주 진지하게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어떤 일이 어떻게 닥치는지는 여러분들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우연찮게 어느 집에서 우리 저기 뭐야 박물관에서 그 역사화 좀 하나 좀 그려주세요라고 의뢰가 딱 들어왔어. 모르는 일이야. 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저 사람 못 그려서 안 되겠는데 미대 졸업했잖아. 이러고 도망가면 말이 되냐 이거야. 미대를 졸업했으면 당연히 이런 거를 다 그릴 줄 알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만들고 풍경 같은 것도 맞아. 그러니까 사실 나도 옛날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인물하고 이 나무를 전혀 그릴 줄 몰랐어요. 진짜. 그래서 학교 딱 졸업하는 순간에 갑자기 화가 나는 거야. 도대체 내가 4년 동안 뭘 배웠지 막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그 당시에는 계속 이렇게 추상회화라든가 뭐그 기법, 재료 기법 이런 거 위주로만 이렇게 막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추상이지. 그러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겁니다. 진짜로 나무 하나를 못 그리겠는데 어떻게 되지? 이게 좀 충격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미리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하고